송서인은 어디 있느냐? 누구 말씀이시? 우리는 송서인을 찾아낸다. 끌고 가! 빨간 옷의 불안함. 구더기가 잡혀가게 된 박준기의 진단은 무엇일까요? 구더기의 반격. 유배를 가는 박준기와 노비가 된 똥소회. 지금부터 숨겨진 진짜 이야기 이어갑니다. 박준기는 성윤겸으로 살고 있는 송서인까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마도 식솔인 솔개를 시켜 구더기와 송서인의 뒤를 계속 밟고 있었겠죠. 기억 소실도 수상한데 한양의 노예를 팔러 왔을 때 송서인의 본가를 찾았던 일 때문일까요? 옥태영이 관아로 잡혀 들어가고 청수연 사람들은 대부분 노비가 옥태영이었다는 사실에 놀라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손절하는 모습을 보이려 할 때 그동안 구더기의 반대편이었다가 도움을 받아 개과천선한 차춘식과 홍씨 부인이 되려 구더기를 감싸고 나옵니다. 저렇게 똑똑한데 우리 청수연을 살려준 사람이 노비일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다 한들 우리 중에 도움받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번엔 우리가 도와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하며 유향소와 자모회의 힘을 모아 돕자고 한다. 이때 김씨 부인은 옥에 갇힌 구더기를 찾아가 우리가 아는 한 자네는 청수연의 외지부 옥태영이네. 방법을 모색할 터이니 옥태영임을 잊지 말게나. 조사를 받기 위해 한양으로 압송되는 구더기. 한양에 들어서니 누가 서방이 둘이냐며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조롱을 받지만 구더기는 조사를 받으러 가는 것뿐이니 오라를 채워선 안 될 것이라 당당하게 말합니다. 구더기가 잡혀가던 날 끝동이에게 뒷문으로 나가서 큰 서방님을 찾아 이렇게 손가락을 보여주라고 말합니다. 예전 아버지와 도망치던 때 정해놓았던 손가락 약속을 송서인과도 미리 맞춰 놓았던 거죠. 손가락 신호를 보내면 서방님은 만석이와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세요. 그래야 저도 살고 모두가 삽니다. 잡혀가는 구더기를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송서인은 마음이 찢어집니다. 홀몸도 아닌데 말이죠. 도망치던 송서인과 만석이는 잡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12화에 등장했던 삿갓남 진짜 성윤겸이 주변에서 구더기와 송서인을 지켜보았기에 이 상황도 알고 있을 성윤겸이 나설 차례이죠. 성윤겸은 송서인 대신 잡히고 의금부 동지사 허종문 대감과 대면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어릴 적 만났던 일까지 얘기하며 자신은 가짜가 아니라 진짜 성윤겸임을 증명합니다. 기억이 돌아온 것이냐? 그저 드문드문 떠오릅니다. 그때 서책만 읽느라 몸이 약한 저를 아버지가 스승님께 보냈을 때 칼이 무서워 배우기 싫다 한 저에게 무예는 남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가족을 지키는 일이니 참뜻으로 행하면 두려운 일이 아니라고 해주셨지요. 성윤겸은 송서인이 아니라 진짜라는 것을 인정받고 그로 인해 송서인의 죄목은 사라집니다. 그리고는 옥에 갇힌 구더기를 만나 송서인에게서 받은 관자를 전해주며 늦어서 미안합니다. 이것을 받으시오. 천승이는 잘 있으니 걱정 말고 자신을 지키십시오. 서방님, 이리 살아계셨습니까? 무탈하셔서 다행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것 또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옥에 갇혀있는 구더기는 관자를 꼭 쥐고 배를 만지며 절대 약해지지 않겠다 다짐하죠. 그 사이 박준기는 한양의 괴질이 돈다 소문을 내고 그동안 사들인 약재들을 매점매석해 백상들의 피눈물을 빨아 돈을 챙길 생각이었습니다. 박준기는 옥에 갇힌 옥태영 소식에 이제야 일이 제대로 돌아가겠구만. 옥태영이 진짜 구더기든 아니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그년이 내 일을 방해했으니 값을 치를 뿐이지. 사실 박준기는 진짜 증자도 없었고 옥태영을 구더기로 몰아 없앨 계획일 뿐이었죠. 그런데 소문이었던 진짜 괴질이 한양에 퍼지게 되고 사람들은 약을 구하지 못해 피부병에 괴로워합니다. 다음날 대지를 하기 위해 구더기를 똥소의 집으로 데리고 오는데 소혜는 집에 온 걸 환영해 구더가 이제 다 끝났어 하며 즐거워합니다. 소혜는 전현이 청수연에서 나를 속였고 자기를 도망가게 해준 자신의 노비에게 준 물건들도 있다며 노비 부부들과 대질시키죠. 하지만 구더기는 주인이 죽으라 하면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하는 게 노비입니다. 저들이 무슨 힘이 있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냐며 청수연에서는 노비조차 함부로 대하지 않는데 저들이 측은하여 준 것뿐이라 극구 부인합니다. 소혜의 노비 부부는 비슷하게 생기긴 했지만 아닌 것 같다며 아씨 이제 그만하세요. 지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끝까지 아니라 말하지만 니들 죽고 싶어? 입을 찢어 헛소리 못하게 해줄까? 하며 소혜는 난동을 부립니다. 관찰사는 소혜에게 너의 모든 말은 이미 내게 신뢰를 잃었다. 이 사건은 확실한 증자가 없으니 둘은 같은 사람이 아니므로 옥태영은 무죄이다. 그렇게 구더기에서 다시 옥태영으로 청수연으로 돌아온 날 모든 청수연 사람들이 그녀를 맞아주며 고생했다 다행이다. 그녀와 성윤겸을 둘러싸고 만세를 부릅니다. 옥태영을 만난 김씨 부인은 한양에 지금 괴질이 돌고 있고 사실 남편 이충일도 괴질에 걸렸다고 말합니다.
옥태영은 한양에서 유명한 의원이었던 허순을 그동안의 밥값을 하라며 한양으로 보내 이충희를 살펴보게 하고 가지고 간 노예가 효과를 보는지 확인시키죠. 옥태영은 유향소와 자모회를 모아 지금 한양에 괴질이 돌고 있습니다. 다행히 노예가 효과가 있다 합니다. 우리에게 노예가 있으니 우선 사람들을 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한양으로 노예를 보내 괴질을 잠재시키고 박준기의 매점매석할 기회를 또 한 번 날려버립니다. 의금부 동지사 허종문대감은 어명을 받고 은밀히 괴질 소문과 모든 약재들이 사라진 것을 조사하게 되는데 이번에도 옥태영과 청수연의 도움으로 노예를 바른 백성들의 피부병이 가라앉고 상황이 종료되려는 그때 조사가 다 끝난 마당에 새로운 증자라니. 송서인과 성도겸 감진어사 이덕후는 전국의 약재상들을 찾아다니며 한양의 박준기 식솔들이 약재들을 사갔다는 것을 밝혀냅니다. 그러나 괴질 소문의 모든 정황이 박준기를 향하지만 박준기의 소행임을 명확하게 해줄 증자는 아니기에 정황만으로 박준기를 처단할 수는 없었죠. 이번엔 옥태영 반격이 시작됩니다. 외집으로서 청수연의 노예 땅을 뺏으려 한 것과 자신을 노비로 만들려 한 박준기와 송소혜를 고발합니다. 하지만 이미 판결이 난 사건들이라 박준기와 송소혜에게 죄를 묻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때 옥태영은 다시 한번 호판 박준기를 고발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동안 아이들을 잡아다 운봉산에서 노두를 캐 빼돌린 일과 자신의 시아버지 성규진 집안을 역모로 몰아 죽음에 이르게 한 죄, 청수연 및 각 지방에서 만수삼 사기를 치고 약재들을 매점매석하려 괴질 소문을 낸 죄 등을 고발합니다. 백성을 살펴야 할 관리가 백성들을 수탈하고 죽게 한 죄를 물어 차명에 처할 것을 청합니다. 박준기는 어이없다는 듯 말합니다. 도통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군. 증자도 없이 감히 호판을 모함하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르지 않을 텐데. 절체절명의 순간 그들의 앞에는 이충일과 김씨 부인이 나타납니다. 이충일은 다시 한번 옥태영의 도움으로 괴질로 앓았던 병에서도 낫게 되었고 그동안 성규현 형감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박준기가 빠져나갈 증거를 없애기 위해 이충일을 죽일 수 있기에 비밀리에 준비하며 박준기를 심판대에 세우기 위한 단계였을 뿐이죠. 이충일은 그동안 박준기가 저지른 모든 일의 증인으로 나타났기에 박준기는 역모죄로 차명에 처하게 되고 그의 모든 식솔은 노비가 됩니다. 똥소에도 노비가 되어 자신처럼 악독한 주인을 만나 그 비참함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을 메고 죽습니다. 이충일은 죄를 지었으니 유배 보내지게 되고 김씨 부인은 그런 남편을 용서하고 유배지로 따라 나섭니다. 청수연 좌수차충식은 현감이 되고 홍씨 부인과 오지랖 넓게 청수연을 부유하고 백성을 위하는 마을로 다스립니다. 모든 일이 마무리되자 부른 배를 안고 옥태영은 의금부 동지사 허종문대감을 찾아가 자신은 구더기가 맞다며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달라 합니다. 그 후 모든 벌을 받겠다고요. 주막에서 옥필승 대감의 양녀로 받아들여졌고 그 사실은 안 할머님마저 자신이 옥태영으로 살길 바라셨다. 그리고 옥태영 아씨의 꿈대로 외지부를 하게 되었다며 솔직하게 말합니다. 왜 이제 와서 그 사실을 밝히는 것이냐. 제 아이마저 노비의 자식인 걸 언제 들킬까 불안해 살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옥태영을 옥에 갇히고 맙니다. 청수연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진짜 옥태영이 노비구덕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옥태영으로서 구덕이가 청수연에서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일들을 했는지 한뜻으로 왕에게 청원서를 올립니다. 옥에서 나오는 구덕이 어명이요. 노비 구덕은 주인을 해하고 도망친 죄, 양반인 옥태영의 행세를 한 죄가 명백하다. 허나 그동안의 나라와 백성을 위해 많은 공로를 취하여 모든 죄를 사하고 면천하노라. 바닷가에 아이가 뛰어노는 소리. 할아버지, 물고기 많이 잡았어? 아이고 뛰지 마라 넘어질라. 송서인과 구덕이가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해한다. 아니 어찌 이리 굼뜨십니까? 공연에 늦으셨다고요. 넷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들어보겠소? 나중에요. 어서 채비하십시오. 어서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만 나가 봐야 합니다. 박신의 송사가 안 끝났나? 적당히 살살하시오. 구덕이가 급히 나서자 명패가 떨어진다. 부인, 명패 가져가시오. 떨어뜨린 명패를 송서인이 주워 건네주는데 그곳엔 윤조라 적혀있다. 도망친 구덕이 찾아 헤맬 때 내가 윤조라는 이름을 지었었다. 새 이름을 지어주고 싶었거든. 높을 윤, 새 조입니까? 어디에도 묶여있지도 갇혀있지도 말고 하늘 높이 자유롭게 날라 뭐 그런 뜻이지. 나는 구덕이 하나면 족하다. 다른 여인들은 나한테 큰 의미가 없어. 제가 서방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했던가요?
말한 적은 없는데 알고 있습니다.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